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윅 워크샵인데요. 제가 어제 하고 그 줌을 누르지 않는 바람에 그 줌에서 리코딩을 누르지 않는 바람에 녹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제가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못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다음번에 하면은 그때 올리지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토픽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법칙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렵죠. 가장 핵심이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학술 활동이나 예배 활동이나 찬양 이런 거에 좀 흥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답으로 이미 사실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학습의 법칙은 뭔가 재미있어야지만 되는 거는 아주 최초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그 학습의 법칙인데 재밌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활동은 재미있어야 된다. 그래서 즐겁고 기다려지고 가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 활동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이 매개체가 되기는 하지만 활동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같이 하는 그 사람이 재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보러 가죠. 찬양대에 들어가서 성가를 하지만 그 성가에서 그냥 정말 찬양만 드리냐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대에 갔을 때 저 사람하고 내가 좋아. 그래서 가게 되고 물론 노래하는 거를 좋아해서 가기도 하지만 거기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겠어요? 내가 딴 데 가서 노래를 해도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소망부에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가게 되고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하죠.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 시간이 있었는데 생물 선생님이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생물은 달달달달 외워갖고 생물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많이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고 안전해야 된다. 뭐 배우고 싶어 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배우고 싶어 할 때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움직일 때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됐을 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된 순간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때다. 근데 늘 물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순간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은 뭐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한 단계씩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과제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우리가 과제 분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습의 법칙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사실은 이거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와서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럼 맥도날드에 가면 뭐 시험 보듯이 빨리 하니까 뭐를 시키고 싶어도 연습을 하고 가서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덜 시키고 말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기다려줘야지만 이분들도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밥 먹을래?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모님도 그렇고 그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하세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갔을 때 누구랑 이렇게 장애 자녀하고 같이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보통은
특수교육을 하니까 저는 장애인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뭐 부모님하고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아니고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그러니까 장애인을 보면 저는 잘 지내요? 지금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이 불안한 거예요. 얘는 말을 못하는 애고 얘는 인간관계를 못하는 애인데 저 사람이 모르고 얘한테 말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어요? 뭐 어디 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엄마들이 대답을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해라. 지금 우리 피자 먹었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통은 아니 나는 엄마나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이 대답을 못하면 전 that's okay.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물었을 때 이분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 많이 하는 거. 그죠? 칭찬 많이, 우리들이 잘하는 거를 칭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못하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세분화해서 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프장에를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물어요. 제가 골프를 잘 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골프를 이렇게 치는 거를 제가 봐드려요. 그러면, 잘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막 그러는 거야. 교수님하고는 도대체 뭘 배울 수 없다. 서 왜요? 칭찬을 그냥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지금 이렇게 공이 잘못 갔지만 잘한 부분은 이거고 만약에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바꾼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긴 할 것 같다. 하지만 잘한 부분을 알아야 그거는 킵을 하고 못한 부분은 바꾸든지 이렇게 하지 계속 못한 부분만 하면 프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 잘할 수는 없고 잘한 부분, 내가 뭘 잘했나를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자.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이미 학교 환경이 아닌 교회 환경에서 일반인과 만나는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 자료의 활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뭔가 보여주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을 할 때 다양한 그림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우리 맨날 이런 모습 하나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막 그려놨어요. 찾아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끼리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근데 이런 거 말고도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뭐 어떤 분들 경우는 운동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하는 기도 모임이라든가 뭐 골을 하나 넣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기도한다거나 경기를 이기고 나서 막 감사 기도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뭐가 되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이 요렇게만 하는 게 기도고 딴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화, 그러니까 기도를 꼭 뭐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고 가족하고 만나서도 하고 막 기쁠 때도 하고 뭐 좀 어려울 때도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도 하고 이런 일반화를 해서 일반 생활 중에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거를 보여주는 게 좋다. 다음에 뭐 차이가 심한 그림을 준다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죠. 좀 띄어서 장애가 심하신 분일수록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떨어뜨려서 여러 개를 이렇게 보여줘도 띄엄띄엄 이렇게 보여드려야 한꺼번에 자극이 오지 않는다. 자폐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자극이 한꺼번에 오면 긴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나 둘씩 이렇게 해서 뒷장으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움체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움체계는 이 위로 갈수록 위일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도움을 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도움을 더 많이 주는 건데 우리가 이것은 특수교육의 아주 핵심이에요. 특수교사, 좋은 특수교사가 되려면 이 도움체계를 적절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장애가 많든 적든 할 수 있든 없든 무조건 전체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송하지만 하여간 그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윤재 집사님을. 그런데 신발을 20년 동안 신겨드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재 집사님이 걸을 수도 있고 발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도와주셨으면 그분은 학습할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요즘은 이제 부분 도움을 주신대요. 굉장히 바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움을 주다가 이제 부분적인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 모델링으로 이렇게 신으세요 하고 보여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언어로 자 어디 나가야 되니까 신발 신고 나가야 되니까 신발 가져오세요 아니면 신발 신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준비해야 되나 뭐 신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스처는 가리키기만 정하는 거죠. 이렇게 신발 신어야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아예 신발 그 신는 부분에 이렇게 신발을 놔주거나 아니면 이 분을 신발 있는 쪽으로 가서 앉게 하거나 신발 옆에 세워드리는 거죠. 아니면 손가락질로 요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혼자서 신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위로 갈수록 도와주면 장애인분들이 독립성을 배울 수 없다. 자립심을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많은 이유는 사실은 너무 많이 도와주는 좋은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마음이 우리가 진짜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라면 나는 막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끓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도움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에를 하더라도 지금 위에 하고 있더라도 페이드 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밑으로.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장애인분이 어느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예를 들면 간접적 언어가 필요해. 그러면 요거보다 약간 밑에 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거 해갖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좌절을 느껴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너무 도와줘도 안 되고 바로 그분이 필요한 정도에서 조금만 낮춰보고 아니면 시간을 조금 기다려보고 요게 안 되면 바로 윗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우리 개가 있는데 도우미 개예요. 그럼 이제 제가 샤워를 하면 우리 개한테 이제 가르쳤어요. 타월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타월을 가지고 오니까 타월을 이렇게 갈려주고 입에 물려주고 저 있는 데까지 오고 그러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저는 개가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체적으로 타월 가져와 이렇게 이제 여기였죠. 타월 가져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개가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전혀 모르지만 제가 샤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개한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캐프리 내가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개가 명령어가 아닌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런데 요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샤워하고 나와서 내가 뭐 필요할까? 그러니까 타월을 가져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자연적인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제가 샤워를 하면 물소리가 나다가 물소리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타올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추럴한 큐를 들어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사람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도도 조금 다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줬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버티고 기다리면 이 사람이 도와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우리 개만큼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이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숙제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렇게 제가 오늘 사실은 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요
여기에 가면 이렇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판이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미리 넣었어요. 1월부터 이렇게 12월 사이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거를 그 줌에서는 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 줌의 위에 뭐죠? 메뉴를 보면 리모트를 요청한다. 리퀘스트 리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모트를 요청을 하면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리모트를 드려요. 그러면 리모트를 가지면 요 이렇게 컬서를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이 화면을. 그럼 이제 그 화면을 여기를 아무데나 누르면 이렇게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쓰는 거죠. 오, 어디에 섰나요? 11월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제 소망부 숙제해 오신 분들 중에 노벰버가 생일이신 분이 발표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서 뭐 찬양곡 같은 거를 이렇게 적어 놓고 찬양곡을 적고 그 다음에 윤재 집사님 오늘 찬양 어떤 거 할까요? 그러면 그 리모트를 이렇게 윤재 집사님한테 드린 다음에 윤재 집사님이 이렇게 눌러갖고 노래가 나오면 우리 윤재 집사님이 찬양 선택하신 이 찬양곡을 우리 오늘 찬양하기로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써주신 것 중에 우리가 앱을 좀 가리키고 싶다. 컴퓨터 앱이라든가 이런 테크놀로지 쪽도 가리키고 싶다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줌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갖고 이렇게 하면 좀 인터랙티브 하니까 재미있어질 수 있다.